먼저 오늘 저담에 참석하신 네 분 인사드리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어가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우 건축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호 건축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재선 건축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분 건축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담회를 왜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어쩌면 이 자담회의 성격을 부정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많은 이들이 많은 목소리로 힐튼 호텔 보존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힐튼 호텔이 영업을 종료하고 그렇지만 건축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오늘 왜 다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에 대한 것이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가진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건축 설계를 하셨던 건축가 김종성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점,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아마 그분의 목소리를 조금 전에 저희가 들었지만 패널들의 질문을 통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핵심일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자리에도 평일 이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는 이 건물이 도대체 뭐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이 자리에 모였느냐,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외에도 이 자리에 모였다는 이 자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라마단 레상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칼호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철거가 된다라고 하는 리츠칼슨 호텔만 하더라도 다른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힐튼 호텔에 대해서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가치를 가진 것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패널로 나오신 이 네 분은 사실 그 사이에 힐튼 호텔 보존 또는 힐튼 호텔의 기록, 남의 성격에 대해서 각자 컬처램프에 연재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신들의 안목을 가지고 이 힐튼 호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필요하면 김종성 선생님께 많은 이야기를 질문을 하고 듣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정우 건축가께서 아마 지면으로는 문화적 감명 그리고 경험의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주셨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시간의 복합적인 개발에 대한 제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까 모바일 스캔 하셨던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여기 있는 패널들이 발표하셨던 글들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끝나기 전에 질문들을 온라인으로 주실 수 있으니까 그 질문을 써주시면 의미 있는 질문, 시간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패널들에게 또는 건축가 김종상에게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우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김종성 건축가 김종성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몇 가지 전략도 저희가 잘 들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건축가이자 그 힐튼 호텔이 있는 지역에서 사실 태어나고 성장을 했던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 힐튼 호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근데 또 많은 시민들이 힐튼 호텔의 존재에 대해서는 또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공간을 경험했던 시민들의 퍼센테이지는 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건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속성 자체가 호텔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퍼블릭 그 공간으로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뛰어났던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는 와중에 이제 그 기능도 이제 바뀌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그 일대에 아까 서울 성곽 얘기도 해주셨지만 서울 성곽도 이제 다시 리스토레이션이 되고 그 일대 다른 그 60년대, 70년대 건물들이 많이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훨씬 더 험블한 컨디션이긴 하지만 문화 공간인 피크닉이라든지 또 뭐 회원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활용이 되고 영화에도 소재가 되기도 하고 구 이제 어린이회가 지금 서울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또 남산 교육청 도서관 같은 경우들도 여전히 생명력 있게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힐튼 호텔이 이제 마주하고 있는 소월길이라든지 후암동 등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이제 뭐 이태원에서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그런 도시 어떤 상업적인 움직임에서 확대가 돼서 시민들의 생활권으로 더 다가오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힐튼 호텔이 단지 상업적인 복합 개발만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좀 전에 김정수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서울역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미래 서울 도시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좀 이따가 이제 또 말씀이 또 나오겠지만 작년에 그 공모전 학생들이라든지 실무 건축인들의 공모전 제안에서도 힐튼 곧 단일 건물 너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안한 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이제 포디움 부분에 있는 또 보존해야 될 부분들과 또 타워 부분에 안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사실은 전략적으로 포디움과 이 타워 부분을 좀 나눠서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더 디벨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훨씬 좀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사실 포디움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공간이 뭐 재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의 어떤 흐름을 타지 않는 영속적인 그런 재료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 공간감 자체가 시민들한테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뉴욕의 많은 파크 에비뉴에 있는 네버하우스라든지 그런 건물들이 실제로는 그 공간을 이용하는 메인 유저들이 쓰는 공간이지만 저층고 포디움이라든지 거리랩에서는 시민들한테 다 열려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뉴욕에 있는 여러 이제 그레이트 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처럼 힐튼의 포디움 또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힐튼의 공간이 조금 더 복합적인 개발이 된다면 앞서서의 시간성을 간직한 그런 공간들로 또 개발이 되고 더 친근한 어떤 시민 공간으로서 미래 시민 공간으로서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힐튼 호텔이 세워질 당시의 상황에 비해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경이라든지 외부 진입로라든지 또 후면 쪽의 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포디움과 연계된 시민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정수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초기에 힐튼 호텔이 건설될 당시에 제안을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안이 안 됐지만 조금 더 아까 그 서울 스퀘어에서 연결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힐튼 호텔의 포디움과 그 너머의 남산 성곽까지 이어지는 그런 저층부와 지면 레벨의 어떤 더 적극적인 제안 방식이 혹시 생각이 나시는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답변을 하는 게 좋습니까? 모아서 나중에 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뭐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예.
저기 힐튼이요, 호텔 하는 사람들로서는 입지가 접근성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게 그 후에도 계속 그것이 이제 수명적으로 시내 소공동에 있는 조선호텔이 제일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남산까지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 뭔가 투숙객에게는 어려움이 없는데, 그리고 어떤 눈치가 있는데, 실제로 비즈니스 트래블러가 힐튼이 제일 처음에 선택한 호텔이 아니라는 것, 그걸 제가 서서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대우 빌딩,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센터로 짓다가 이렇게 몇 년 동안 갖다가 이렇게 방치됐던 건물을 대우가 사가지고 이제 그걸 오피스 빌딩으로 만든 것이 대우 빌딩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그 대우가 이제 힐튼 부지를 갖다가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는데, 40년이 지금 지난 지금이라면은 그 건물이라는 게 상당히 유기적인 어떤 변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해야 한다면은 1층 로비가 이렇게 비바람 막는 건 막아주지만 느낌이 여기는 돈 좀 많이 써야지만 된다 그런 느낌을 안 주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게 내가 아까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당국이 이걸 갖다가 양동지구의 주거 면적을 갖다가 조금 늘려가지고 그 객실층 20층인가 뭐 한 18층을 갖다가 조금 비싼 아파트로 하면은 거기에 뭔가 출입하는 로비는 별도로 개별적인 프라이빗 로비가 4개 정도가 생기더라도 로비 전체가 대중에게 전부 개방되는 그런 걸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옆에 이제 동쪽으로는 볼룸이 있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막혔지만, 그것이 적어도 한 6m 레벨까지는 유리로 전부 이렇게 투시가 되고 새로 개발되는 건축하고 연결이 되죠. 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보기에 벌써 이게 들락날락 하는 것이 자유롭게, 이게 여기 들어가면 돈 좀 써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예, 현실적인 대안하고 제안 감사드립니다. 아마 실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건축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어쨌건 도시에서 무언가 새로운 개발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행위가 일어날 때도 저희는 사실 실제 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땅 자체만 유효한 것이고, 위에 있는 건축물은 땅과는 분리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40년간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그 건축물 자체도 또 하나의 땅이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지금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로 저희에게는 들립니다. 다음은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부분은 아니어서 아마 한번 오늘 패널들 한 번씩 이야기를 듣고 시간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인석 건축가님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칼럼으로는 건축가 김종상의 어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복귀, 그리고 초등학생 때 봤던 이 건물에 대한 현대성, 그리고 힐튼 호텔은 운명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시지만 건축가 김종상이 현존한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칼럼을 써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건축가 전인석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인석이요. 제가 조금 이야기로 시작을 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굉장히 되게 충격으로 왔던 두 개의 건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산일로 빌딩, 지금은 산일 빌딩으로 얼마 전에 리노베이션이 됐죠. 그 검은색 빌딩과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만든 힐튼 호텔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허허벌판에 아주 큰 덩어리 큰 건물이 세워지는 거를 이제 광교를 내려가면서 이렇게 볼 때마다 광교에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램프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 드디어 광교에 왔구나. 그 다음에 그 램프를 내려가면서 거기가 약간 각도가 잘못돼서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미래로 가는 듯한 느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징적으로 그 건물이 주던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힐튼 호텔도 그 이후에 호텔에 갈 일이 있어서 갔을 때 힐튼 호텔이 주던 어떤 그 강력한 힘 같은 걸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현대 건축의 시작? 그러니까 한국에선 되게 드물게 볼 수 있던 현대 건축의 시작의 느낌을 봤는데 아시겠지만 한국은 45년 이제 일제 강점기 지나서 그 다음에 또 6.25라는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그 지금 지어진 것들이 생각보다 뭐 30년, 뭐 40년 만에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 이 건물이 맨하튼에 있었다라고 하면 별로 큰 가치가 없었겠죠. 근데 한국이라는 특수한 특수성이기 때문에 이 건물들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들이 진짜로 가치가 있어지는 시점은 앞으로 더 시간이 더 지나고 100년이 됐을 때 한국의 100년에 이런 기술로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 이런 건물이 있었어. 내가 그 건물에 한 번에 촉감을 만져본다든가 그 건물의 위험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저는 한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두 건물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건물이에요. 건축적인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시절의 전 세계에 비교하면 이 건물이 세워진 시점은 늦었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조건에서 이게 세워졌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이제 힐튼 호텔이 이제 3일 빌딩은 다시 리노베이션이 돼서 생명이 더 연장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향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저도 이제 얼마간 이후에는 죽겠죠. 하지만 제 후세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옛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그 시대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조상이 아니면 나의 앞선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만들어 왔다라는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뉴욕에 가서 제가 오래된 건물들에서 느꼈던 실제 심정이었어요. 그들이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존했을 때 이게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야? 사실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시면 이거 오래됐다고 돌멩이 좋으지 않으세요? 이거 언제적 건물이야, 언제적의 흔적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서울시는 굉장히 서울이라는 도시는 쉽게 버리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호텔이다 보니까 사유재산 아니야? 야, 호텔을 뭐로 유지를 해야 되지? 왜 그래야 되지? 라고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서울의 주요 호텔들이 언제부터 세워졌는가를 봤어요. 이제 67년에 김수근 건축가가 세운 서울 타워호텔을 시작적으로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호텔들이 다 남산 주변으로 세워졌고 그게 70년대에 세워졌습니다. 서울 힐튼 호텔은 83년도고요. 그러니까 가장 현대성을 갖고 있는 게 힐튼 호텔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제 이런 충돌이 있는 지점이 있죠. 남산이라는 게 경관이 되게 좋은 곳인데 왜 호텔들이 그거를 점유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있는 거예요. 도시성이나 현대성이나. 근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제 호텔이 경관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남산 주변으로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좀 더 도시성을 생각한다든가 일반 대중이 모든 걸 향유해야 된다든가 생각하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만이 그 곳에 갈 수 있었고
특정인들이 누릴 수 있는 곳이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 호텔이라는 게 지금 젊은 세대는 저희 시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여행이 자유로워졌고 어떠한 특정 시점에 내가 이거를 누릴 수 있다면 그 부분에 페이를 충분히 지불하고 누리는 것들이 많은 시절로 지금은 세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기에 만약에 아파트가 세워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파트는 한번 분양이 되거나 거기 사는 사람이 특정 사람들만이 계속 그것을 누리게 되죠. 근데 호텔은 예를 들면 내가 거기다 아파트를 살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절에 한 번쯤은 거기 가서 좋은 경관을 보고 우리가 좋은 경관에 뭐 산을 보러 가기 위해서 호텔을 잡듯이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이제 그 부분에서 김종훈 선생님께서 거기에 일부 주거를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얘기하는 거와 약간의 충돌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힐튼 호텔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호텔로서는 입지가 좋지 않습니다. 되게 숨어져 있어요. 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호텔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변이 지금 많이 바뀌어서 서울역하고도 연결이 되고 남산자락하고도 연결이 돼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런데 주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호텔이라는 게 끊임없이 손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수익성 구조가 나빠지면 그걸 걷잡을 수가 없어지게 돼요. 근데 일정 비율 주거를 넣어주면 수익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를 유지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도 말씀하신 부분이 주거와 호텔이 만약에 섞인다면 어떤 수익적인 부분을 배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늘 이제 건축을 얘기하거나 이런 도시성을 얘기할 때 사유재산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쪽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호텔에 왜 주거가 들어가면 이들의 수익 구조가 조금 좋아져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대중으로 여길 수 있는 저변부나 포디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일반인들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호텔은 제가 갔던 호텔에 저는 호텔에 투숙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호텔의 로비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열려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반인 들어갔다고 해서 누구나 이거 오지 마세요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저는 힐튼 호텔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기에 들어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지금이 40년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절이 되면 100년이 됐을 때 일부 남아져 있는 부분들이 그것이 가지는 가치는 굉장히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많은 초반에 이제 김종훈 선생님께서 이미 이제 나는 어떠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걸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좀 아쉽게 보면 이미지를 좀 같이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했더라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은데 그 남산에 대해서 어떤 그 처음에 지으실 때 어떤 관계성? 남산과 힐튼 호텔이 보여지는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이라는 게 경관을 중요하게 하지만 힐튼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남산을 호텔과 관계를 맺고 싶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힐튼 호텔에 갔을 때 이런 게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전에 갔을 때는 남산을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전서 건축가 질문이요. 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한일자로 상당히 밋밋한 거리가 나왔어요. 이거라도 남산하고 어떻게 대화하는 그러한 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이렇게 30도씩을 갖다 조금 절곡을 시켜가지고 남산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거의 그 부지가 그런 걸 요구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길이가 한일자로 이렇게 서 있는 걸 생각하니까는 그 남산하고는 완전히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결국은 평풍 돌리듯이 조금 휘는 게 맞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정답이죠. 그래서
남산하고 관계성 때문에는 이제 이렇게 아는 구조인데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남산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간접을 시켰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네. 저기 만천 선생이 얘기한다면 내가 네.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저기 순전히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산 줄기를 갖다가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고, 남산 순환도로가 생긴 후에 이걸 지었기 때문에 남산하고 대화를 한다는 게 내 이제 지론이고 내 해석이고, 근데 그건 정반대 그 해석이 나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남산을 막은 건 아니에요. 이게 남산을 막은 게 아닌 게, 이렇게 남산 주변에 가면은 그 히틀이 들어선 그 높이로 쭉 남쪽으로는 조금 더 높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서울역을 향해 가지고 서향으로 이렇게 그 능선 하나가 내려오는 것,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줬다고 좋게 해석하는 게 맞지. 혹시 시간이 지나서 지금 40년이 됐는데요. 건축가가 어떤 작품을 하나 끝내고 나서 시간이 지나보면 이때는 이거를 좀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여기를 리노베이션을 하던 새로 짓는 어떤 요구가 지금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려서 하셨지만 이제 건축가로서 시간이 세월이 흐르고 보니 나는 이 당시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변형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좀 변형이 되면 더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선생 질문을 들으면서 뭐 생각나는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는 부분은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었다.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42살 적에 호텔을 설계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설계했어요. 그게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이걸 과제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호텔. 그러니까 그 객실 기능은 뭐가 하나의 세포가 먼저 사업의 그 피지빌리티가 300실을 요구하면 300실, 이 경우에는 720실 뭐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만드는 거 그냥 매수로 끝나는데 그것이 차지하는 게 60%밖에 안 되고 40%는 공공기능인데 공공기능에 대한 걸 갖다 내가 처음부터 새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때 이거 이전에 한 요거보다 3년 전에 지금 그 부영이 가지고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여기 소공동 그러니까 하는 신축 건물 뒤 그리고 조선호텔 길 건너에 소으로 지금 공지로 남아있는 땅 있죠. 거기 어딘지 제가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몰랐는데 그거에다 호텔 집어넣는 거 내가 저기 2년인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예술이 된 건데 힐튼 과제를 받았을 적에 내가 그 소공동 부지에 대한 것 때문에 호텔이라는 기능 그거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던 한 4분의 3 과정에 이 과제를 받았고 한 4분의 1 정도를 더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아마 경관에 대한 질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분들이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로 홍대선 건축가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칼럼으로는 보존 유지에 대한 그 제도적인 대안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쓰셨는데 어쩌면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사실 건축가 김용삼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들은 지금 있는 이런 제도 그리고 지금 90m에서 110m로 완화하는 부분들 아마 이 부분도 경관의 충돌 부분들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현대적 해법으로 쓰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안을 주셨는데 홍대선 건축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 홍대선입니다. 저는 지금 앞서서 건축가 김종선 선생님과 두 분에 의해서 이제 가치적 측면이라든지 경관 기타 등등 논의가 좀 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제 사실 좀 근거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그 상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결국 이지스에서 이지스 자산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매각이 된 이후에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현상 설계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회사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H14랑 H24 그다음에 뭐 D사 정도가 이제 참여가 됐고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도 뭐 안은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안중에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부합될 정도인지 모르겠지만도 기존 것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진행했던 안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철거하고 신축을 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 전원으로 듣기에 의해서는 D사의 그 철거를 전체적으로 하고 신축을 하는 안으로 이제 논의가 됐다. 선정이 된 건지 어떻든 그런 상황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가 이제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건축가적 측면에서 위기 의식을 사실 느끼는 포인트라고 사실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건축계에서의 이제 그 논의는 그 오늘 만창무 교수가 계시신데 그 작년에 근대도시건축연구회와 세건축사 협의회에서 남산 힐튼 호텔 모두를 위한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2년 근대도시건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했었습니다. 개최했던 작년 그 2월에 공모를 해서 7월 이제 심사를 하고 해서 7월에 이제 전시까지 하는 정도의 이제 상황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책으로도 발간되어 있습니다. 사실 뒤쪽에 보고 계신 내용들은 거기서 이제 응모하고 이제 선정됐었던 이제 안을 보고 계시는 부분인데 여타 이런과 같이 이 공모전의 의미를 보았을 때도 실제적으로 원형 자체를 보존이라는 이슈라기보다는 원형을 보존보다는 가치 있는 부분을 보존하고 새로운 가치를 이제 덧붙이자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이슈는 결국은 이지스에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용적률 얘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사업적인 얘기고요. 제가 사실은 건축가가 저도 설계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리모델링이 되는 과정은 과거의 법적인 차이 때문에 용적률이 현재보다 높기 때문에 할 경우에 리모델링적인 측면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대부분이죠.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헤리티지적인 측면의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을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거 연장선상에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힐튼 호텔이기 때문에서의 이 헤리티지로서 저희가 이 시간 속에서 얻어진 것이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가치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면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유지를 하고 또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커버가 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는 한 장 한 장 좀 넘겨주시면은 이때 그 작년에 이 공모전에서 한 108팀이 응모를 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죠.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공모전 한다 그러면 뭐 학생들이 낸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았었습니다. 굉장히 프로페셔널 분들도 많이 내셨었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전임이 잠깐 보여주시면은 아까 건축가 김종선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남산서부터 힐튼 호텔을 통해서 그 양도, 그 다음에 서울역까지 어떤 도시적인 축을 시대적인 바뀐 상태에서 이제 확장을 하자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얘기가 됐었던 건 이제 그 남대문 경찰서 부분을 이제 이전을 하자라는 걸 전제하게 되면 훨씬 저것에 대한 그 축에 대한 연계성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그 다음은 어떻든 저희가 이제 용적률이 용적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거의 해결은 그 기존 건축의 수직적인 증축이나 전면부, 후면부, 뭐 좌우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 있는데 아마도 수직 증축이라는 것은 그 용적률 어떤 구조적인 이슈도 사실 딸 것이고 지금 보신 안 같은 경우는 포디움을 두고 패럴리전 바로 뒤쪽에다가 이제 신축을 해서 같이 이제 공유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어떻든 양동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동이라는 그 전체적인 도시에서 공공성적인 측면에서 저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안이었었고요. 다음 보시면 이 안 같은 경우는 그 서울스퀘어의
층으로 따지면은 그 5, 6층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하고 현재 이제 레벨 차가 있기 때문에 힐튼 호텔 포디움의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약간 플랫폼 자체를 구축을 하자. 그렇게 되면은 그 뒤쪽에 있는 남대문 장로교회조차도 하나의 더 도시적인 의미 있는 그런 공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니고요. 다음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호텔을 정면으로 바라봤었을 때 우측편, 그 좌측편이죠. 좌측편 윙에다가 신축을 하고 기존 건축을 유지하면서 포디움 자체를 연장을 하겠다는 안입니다. 이랬었을 때 톤의 매너적 측면에서 기존 건축과 같이 조우할 수 있는 어떤 저런 각도라든지 어떤 건축적인 대안을 좀 마련했다고 보고요. 다음. 이 이미지를 보기엔 조금 더 광역적으로 사실 보이게 되는데 그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단순하게 힐튼 호텔 자체가 오브제로서 도시적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동이라든지 더 넓게는 지금 왼쪽에 핑크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이 서울로와 연계성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아까 용적률 싸움에 대한 가치를 도시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 건물이 갖고 있는 헤리티지적인 가치 자체까지 부합이 된다 그러면은 비즈니스적인 측면까지도 조금 연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께 조금 질문 겸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게 되면은 사실은 초반부에 설명을 해주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어떤 보도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이지스 자산이라는 이제 회사고 거기서 이제 관점이라는 측면에서는 대규모 사업적인 관점을 보긴 하겠지만도 지금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 이게 1983년도에서는 640실인데 이지스 자산에서 한 200실 정도로 줄이고 요즘에는 호텔 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모듈적인 측면에서도 그 당시 3.9m 모듈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 모듈에 대한 변경 같은 걸 해서 현재 필요한 현 시대에 필요한 적합성에 맞게끔 이제 제안도 사실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가 좀 비주얼하게 저희 후배 건축가분들이 좀 도와드려서라도 아까 구술로 말씀하시는 거 넘어서 현존에 계신 건축가로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고 다뤄지면서 이지스 자산하고도 대화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질문하신 걸 내가 뭔가고 주목을 대답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이제 제 생각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시작이 처음에 77년에 설계 시작했을 적에 그때 허용 용적률이 600%였었는데 350만 진건. 그것은 그 대지의 상황이 그 경사가 심하고요. 그러니까 250을 더 다른 용도로 채울 그런 용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주 옛날 히스토리까지 얘기를 한다면 30 시절에 그 교통회관이라고 지다가 방치됐던 거를 사가지고 사업으로 만들면서 관광사업 진입을 위해 가지고 호텔 만드는 걸 하나의 숙제를 받은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 숙제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게 미안합니다. 이 돌리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사업 피지빌리티가 700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규모를 보니까 결국 350%만 채우면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800%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저것을 갖다가 이제 조례를 갖다가 출력시키면은 그것이 900 또는 950까지도 증가할 수가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그런 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고를 갖다가 매입해가지고 뭐를 만들겠다는 거는 그거는 나버릴 수가 없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대두되는 얘기는 우리 70년대, 80년대 초에 말하면 건축적인 성취 그러다가 놔두면서 돈을 넣었던가, 그것이 이제 내 지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힐톤을 지금 나도 언론만 통해 가지고 보고 있지만 200실 호텔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200실 호텔은 70년대 중반에 예를 들어 힐톤 사람들이 제안했던 그런 기준보다는 2배 정도의 단위 면적, 100실당의 단위 면적이 필요한 럭셔리 호텔이에요. 그리고 200실을 경제성이 있도록 하려면 그게 이제 운영하는 폴리시, 말하자면 뭔가 노하우가 달라야 하거든요. 이게 지금 200실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게 나와서는 아직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것은 순수한 사업적인 어떤 해학, 호텔 용도가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업무 면적이 주를 이루고요. 그런 걸 내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건물, 거기는 이 지금의 이제 누가 그걸 갖다가 운영을 하든지에 불구하고 지금 호텔 인더스트리의 수준이 천장 높이가 우선 맞지않아요. 2.4m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3m 정도로 천장 높이가 높아져야 한다. 그리고 모듈은 지금 모듈에 3.9에 1배 반 주면 괜찮고, 그리고 2배 정도 마다하지 않는다. 10.8m.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호텔로 그대로 쓸 수는 없는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non-invasive, 그러니까 전부 때려부시고 하지 않으면서 이걸 갖다 놔두려면은 아파트로 하면 제일 이게 엘리베이터 코 4개만 더 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아파트 건물이 단위 면적당 수익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호텔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안한 것이 그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 하는데, 사업주의 주인들이 다른데, 지금 서울스퀘어 이거는 순전히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 가지고 서울스퀘어가 저층부 한 5개층 정도, 지금의 저층 블록 있는 것 정도, 그걸 갖다가 훨씬 더 개방되고 이렇게 숨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이걸 개방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개방을 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손실, 그걸 갖다 다른 방향으로 메꿔주는 걸 갖다가 시에서 이걸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행정당국의 어떤 적극적인 비전, 그걸 내가 요구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한 사람의 노력이나 또는 소유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쨌건 우리 시대가 만들어놓은 어떤 물리적인 자산, 결과물들에 대해서 집단 지혜와 집단 노력을 가지고 훨씬 더 좋은 공동체의 성격과 그 다음에 사적인 이익을 동시에 같이 가질 수 있는 초반에 말씀하셨던 윈윈 전략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인 것 같아서 오늘 당사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듣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이면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 어쩌면 누군가 오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의 목소리가 전달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5분 건축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칼럼에서는 기록에 대한 이야기, 지속 가능한 도시는 낡은 것을 폐기하고 어떤 새로움을 채워야지 변화의 씨앗을 가진다고 했었는데, 그렇지만 그 변화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다시 확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록으로서 가상 공간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칼럼에서는 다루셨었는데,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사실은 그 부분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오후 건축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입니다. 혹시 사장님 그 청중들 질문이 좀 들어와 있나요?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아까 답하셨던 부분이어서 네.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직접 질문 드리고 이렇게 듣고 싶었던 것들 앞에 많이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요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옥천에서 구술책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되게 두꺼운 구술책인데 다른 거 읽었어요. 너무 두꺼워서. 근데 야 이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변화하는 이 시점을 이제 보존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기동성 그 건축가님께서는 변화의 주역이셨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이제 전후에 척박했던 시절에 어떻게 그 미국까지 가고 그 미스반더로의 그 건축의 구축적 특징을 보고 거기서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 국제적인 감각을 실무까지 익히시고 들어오셔갖고 우리나라 건축이 상황이 그냥 그 상태로 정체되어 있고 갇혀져 있지 않게 국제적 감각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도하셨던 그 당시의 상황은 엄청난 그 파이오니어, 그 코스모폴리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명남 회장님이 맨 처음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했고 또 전에서도 소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맨 처음에 그 건물을 보고 미래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 지어지는 건물들, 지금 한국 건축계에서 지어지는 건물들, 저 하고 있는 건물들도 사실은 이런 개발 이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건물들 짓다 보니까 개발 이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안들 중에서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대안들, 뭐 모듈 얘기라든가 아트리움 보존 얘기도 있었고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이 사실 이제 개발하는 이유는 부수면 부술수록 이익이 나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붙지 않고도 이익이 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들을 물론 이제 공공이랑 다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안을 해주시는 거 보고 이게 건축 설계라는 게 그 땅에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 나가는 것도 어렵다. 몇십 년 지났는데 아직 설계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남는 거는 어차피 지금 우리 모의 속도도 다 마찬가지인데 한 7, 8년 후면 모든 게 다 대체되고 바뀌고 새로운 물질로 대체된다고 하는데 도시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다 변할 수는 없고 뭐 유적처럼 되어서도 안 되는데 그 사람 내가 나더러 남는 것처럼 서울이 서울로 남는 어떤 무언가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게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또 도시의 정체성이다. 힐튼 호텔이 이렇게 계속 함부로 철거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여러 의미가 있겠죠. 뭐 서울시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드러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무엇봐도 그 변화의 그 주역에서 상당히 그걸 이끌어서 정체성을 하나를 만들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건축사적으로 뭐 디테일 얘기도 있고 뭐 아트리움의 형식 얘기도 있지만은 저는 서울 시민에게 이 도시 정체성으로 이 힐튼 호텔이 기억되는 방식이 의미가 있다면 그 공감대가 있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미래의 변화에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얼굴 뵀으니까 굳이 여쭙자면은 그 힐튼 호텔의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건축적인 내용 외에 시민들이 이 건물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설계를 하셨는지 혹은 그 외에도 이 도시 서울이라는 얼굴의 정체성으로서 기여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계하신 분의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저 로케이션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김일중 회장이 받은 숙명적인 부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서 썼지만은 회계로 해서 진입이 되는 걸로 처음에 됐었고요. 그러니까 힐튼하고 이제 이걸 갖다가 손잡고 일하기 전에 하야트하고 손잡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합작 뭔가 파트너는 사우디의 이름 높은 아드난 카쇼기라는 사람의 기업 혹은 이제 합작법인으로 해가지고 한국 지붕으로 이렇게 메인 로비가 생기고 그런
스케치도 전에 있었고요. 내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이트가 이것이 그 호텔 업계에서 얘기하는 로케이션에 이게 거의 D 점수밖에 못 받는 부지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 살리는 것이 결국은 경관이다. 그래가지고 그 퇴계로에서 올라와가지고 쓰레기 적시장을 지내가지고 호텔로 들어오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몇 부지를 갖다가 다 매입해가지고 저 남산 순환도로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경관은 마운틴 뷰는 엄청나게 좋죠. 단지 이제 서쪽을 바라보면 그게 지었을 당시에 그 올라가 있는 대빌딩 블럭이 이렇게 그냥 가로막는 것밖에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로서는 지금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앞으로 30년을 갖다가 더 지낸다면은 로비 공간 그것이 훨씬 더 이렇게 숭숭숭숭 뚫리고 누구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지금 그 중앙에 냉각탑 있는 부분이요. 그것이 새로 짓는 건물이 이거보다 높은 건물들이 생기면 냉각탑들이 이 양동 부지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냉각수 공급을 더 높은 건물에서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루버가 붙어있는 가운데 부분 그것이 역시 또 퍼블릭한테 개방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거기 갔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렵게 많은 돈을 들고 가야 하는 게 아니고 타다가라도 가가지고 여기서 퇴근하면서 잠깐 들러가지고 그 맥주 한 잔 마시고 집에 간다든지 그런 공간이 그 제일 꼭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제가 여기서 그 얘기의 중요도는 별게 아닌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한마디 이제 또 아까 남대문 경찰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남대문 경찰서가 장기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양동 개발에 어디를 차지하되 그 기동성을 요구하는 그런 기능, 그건 에로비언, 서울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으로 포항도로 내려가는 길 또는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 거기 면해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서울역을 마주보는 거기를 경찰서가 차지하는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대문 교회 지금 교인들이 우리가 77년에 일 시작하면서 거기에 원로들하고 대우가 그걸 갖다가 좀 할 생각이 있는지 문의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그때가 뭔가 1세대 남산교회의 1세대 교인들이 거기에 대한 애착이 심했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데 그 후에 30년이 지나서 그것이 한 제너레이션, 한 1.5 제너레이션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기는 예를 들어서 어디 신도시에 어디서 살면서 시내로 일요일마다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더 호조권의 어떤 환경 그리고 가가지고 그거의 에어라이트 그거의 부지 플러스 개발 가능 이익 그걸 갖다가 여기를 개발하는 그게 지금 땅 산 비즈니스 얘기가 아니고 누가 되든 간에 이것이 이제 시의 눈으로 이걸 갖다가 지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독립적인 존재로서 힐튼 호텔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설계를 하셨던 것 같고 지금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을 때 독립적인 게 아니고 주변과 같이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충분히 저희가 이해됩니다. 일단 네 분의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오늘 슬리도에 계신 분들이 질문을 바로 하도록 했는데 질문이 들어온 것은 아까 김종선 건축가께서 미리 이미 답을 하셨던 부분이어서 따로 질문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